네, 시작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오랜만에 하는데요. 처음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도대체 티쿤 CEO는 뭘 하고 살았나. 아주 옛날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엔 얘기한 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책을 통해서 하는 제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책 썼다는 거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 안 달린다고요? 새로 끊었다고. 저거로 들려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도 이렇게 통역하고 있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제 얘기한 적이 몇 년 전에 한 번 하고는 전혀 제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회사가 바쁘기도 했지만 제 개인 얘기를 굳이 하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해서 안 했었는데 책을 빌미로 해서 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썼단 말이야 할 정도로 처음 봤죠. 책도 되게 과격한 책을 많이 썼어요.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당 이런 책까지 썼으니까 뜻밖일까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영향을 끼쳤다는 책이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모택동의 모순론. 그리고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사회주의의 교본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참 뜻밖이다 그거 생각할 텐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뭐 제 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문화의 힘을 굉장히 믿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 근무 시간에 글쓰기 강좌 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글쓰기 강좌 여는 회사 자체가 아예 없을 겁니다. 대기업이면 모르겠지만 대기업도 잘 안 열 것 같아요. 그런데 근무 시간 중에 글쓰기 강좌를 여는 것도 제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근무 시간 중에 마케터를 위한 글쓰기 강좌 열었죠. 지금 이것도 보통 회사면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는 일 아닐까요? 일주일에 1시간을. 저는 문화의 힘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는 아니죠. 작은 회사인데도 근무 시간 중에 글쓰기 강좌를 열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마케터를 위한 글쓰기 강좌를 열고요. 지금 이 시간도 보통 회사는 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을 그냥 누구 말로 표현하면은 아무나 말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하지 말고 먼저 생각 나눔을 쓰고 일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제가 성장한 거를 너무 확실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독서나 글쓰기 등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게 부사장님이 독서를 통해서 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저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다 아시겠지만 부사장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무식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가방에 책을 넣고 다닌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예 진짜 도시락만 들고 다녔어요. 1학년 내내. 그래서 제가 나쁜 친구하고 사귀는 걸 끊고 제가 이제 정치를 하러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할 일이 없어서 이제 뭐 고시 공부를 했나 봐요. 근데 고시 공부는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정말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인문학 공부를. 지금은 저보다 책을 더 많이 봐요. 저는 지금 책을 못 보거든요. 근데 지난 세월이 있으니까 아무리 읽어도 지금 저 수준은 안 되죠. 나중에 한 걸로 되겠어요. 근데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인문학 소양이 깊은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수준이 진짜 달라요. 하수는 고수를 진짜 못 알아봅니다. 저 사람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몰라요. 근데 고수는 잠깐만 얘기하면 이 사람 수준을 다 알아요. 그만큼 학문의 수준, 인식의 수준은 너무 다르다는 거고, 저 자신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책을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진보 정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난 진보 정치하는 친구들은 다 책을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진짜 공부 정말 안 했더라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원칙주의자예요. 막 이렇게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원 쓰기로 하면 끝까지 쓰고, 그 다음에 SNS 하기로 했다 그러면 끝까지 해요. 제가 굉장히 원칙주의자거든요. 하기로 한 거는 어떻게든지 지키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기질이. 그러다 보니까 20대부터 거의 한 40대까지 정말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괜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책이죠. 여러분은 거의 처음 들어보는 책들이죠. 헤겔의 논리학 읽어보셨어요? 인식론 읽어보셨어요? 정말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제의 핵심이 틀렸을 때 굉장히 빨리 간파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했던 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 역량과 관련해서 이 동아시아를 보면 이 중국 대륙에 유일하게 중국에 점령당하지 않은 나라가 한국뿐이잖아요. 다 점령당해 버렸잖아요. 뭐 태국 이런 데 너무 멀어서 못 간 거지, 거의 동아시아에 있었던, 일본은 뭐 바다 바깥이니까 빼고, 이 큰 대륙 끄트머리에 유일하게 한반도만 중국에 점령당하지 않고 버틴 것 신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이렇게 중국 황제들 또 지도 보면 딴 데는 다 평정됐는데 요 끄트머리 이거는 몇 번을 수나라 때, 당나라 때 다 점령하는 데 실패했잖아요. 저는 그거하고 문화 역량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거란족, 말갈족, 여진족 다 없어졌잖아요. 문자가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문화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가 연결됐을까요? 언젠가 얘기를 했었지만, 왕조가 창립되고 나서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매일 기록을 남긴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조선 왕조실록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서실에서 매일 기록을 했어요. 일성록이에요. 이런 기록을 왕조실록을 보관하기 위해서 전쟁 때문에 없어질까봐 왕조실록을 보관하기 위해서 전국 깊은 산 4곳에다가 분산해서 보관을 했잖아요. 이게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못 보는 거야. 왜냐면 왕도 못 보게 했잖아요. 이거 뭐 하자는 짓이냐고. 자기들도 안 보는 거를 왜 써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묻었겠어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 왕이 보자고 했대잖아요. 세종 때 왕조실록을 보자, 좀 나도 좀 보자. 우리 아버지 어떻게 기록했나 좀 보고 싶어 그랬더니 정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보지 마세요. 그 왕이 지금 봐버리면 후대 왕들도 다 보려고 그럴 텐데 그럼 사관들이 어떻게 그걸 기록하냐고. 그래서 진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봤대요. 중종 때. 중종 때 그걸 보는 바람에 연산군 때 봤나 보다. 사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내부를 보관하는데 내부가 잘못 기록될까 봐. 손으로 쓰다 보면 잘못 기록할 수 있잖아요. 인쇄를 한 거예요. 금속 활자로 내부를 찍은 거예요. 내부만 달랑. 미친 짓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짓을 하느니 진짜 관리들 월급이라도 더 줄 텐데 그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 역량이라는 거예요. 궁궐의 행차도 다 기록을 했잖아요. 지금 조선 왕조실록을 번역을 다 못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한 80년 걸릴 거래요. 지금 속도로 왕조실록을 다 번역하려면.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쓴 일성록은 아예 번역을 제대로 하시적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문화 역량이라는 거죠. 그게 조선 후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기록한 거 보면 조선의 시골집에 가도 천자문이 돌아다닌다고 깜짝 놀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대잖아요. 꼴찌는 누구였나? 근데 어떻게 10년 만에, 그 40년 혹은 50년 만에 세계 무역 10대 대국이 됐을까요? 저는 교육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시킨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문화의 힘을 믿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제 근무 시간 중에 글쓰기 강좌를 열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걸 열려고 그래요. 여건이 되면은 정말 여기서 훨씬 더 다른 데 안 나가도 우리 회사에서도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으로는 이제 보통 동양에서는 문사철이라 그러잖아요. 문학. 사는 역사, 철은 철학인데 저는 여러분이 처세술 책을 읽지 말고 기술책을 읽지 말고 인문학 책을 진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현대라는 사회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이미 단일 국가 체제는 다 붕괴가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버튜어리즘 같은 것도 옛날에 기차 타고 갈 거리를
그 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이탈리아 가서 놀 수 있기 때문에 오버 튜어리즘이 생기는 거잖아요. 곳곳에 여행객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가 KTX처럼 된 거잖아요. 30년 전에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때 부산 갈 때는 몇 시간 걸렸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부산에 사셨어요? 예. 얼마 걸렸어요, 서울까지? 그때 7시간, 8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면 집에서 준비해서 가도 도쿄까지 가는데 7시간 돼서 8시간을 가잖아요. 그죠? 세계가 완전히 단일 촌이 되어버렸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격심한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격심에도 아주 격심한. 그래서 한국을 겨냥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한국을 겨냥해서 어깨에 거는 이어폰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 규모가 10만 대예요. 기껏해야. 근데 전 세계를 겨냥한 중국은 생산 규모가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개를 기본으로 만들어내는 회사와 10만 개를 기본으로 만드는 회사는 게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격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고 국내에서 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시대는 디지털 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 보셨어요? 전기 자동차? 인터넷으로 보면 옛날 자동차는 엔진과 미션이 있잖아요. 엔진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엔진의 힘을 전달하는 미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자동차는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냥 박스 있고 모니터 있잖아요. 그죠? 이 IT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죠. 이 IT와 글로벌이 결합해버리면 아마존 같은 게 생겨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는 모바일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35년 이라크를 통치했던 무바라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셨어요? 무바라크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35년 동안 수십 번 진압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근데 어느 사이인가 이집트 청년들이 모바일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진압하는 걸 다 찍어서 보낸 거예요. SNS로. 이게 어떤 일을 불러왔을 것 같아요? 진압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질 때 실패해요. 탄압하는 동영상을 보고 핸드폰으로 성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저항 세력이 돈을 확보한 거예요. 무바라크 사형당한 거잖아요. 자기가 도로 죽어서. 이 시대에 이마트 같은 집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미 세계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마트 붙들고 있다가 한 방에 가겠죠.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마트는. 왜냐? 조직이 축소되면요. 이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전에는 한 해에 이마트가 계속 생긴 거예요. 7개씩.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승진을 못해도 새로 생기는데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축소되기 시작하면서는 야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쟤를 누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꼴이 생기는 거죠. 이마트 끝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돼서는 힘들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벌써 5, 6위로 밀렸잖아요. 현대자동차 갈 것 같아요? 저는 못 간다고 봐요. 중국에 자동차 회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한국의 자동차 회사 몇 개예요? 전 이런 걸 잘 모르긴 하는데 현대, 기아, 쌍용, 르노 이렇게 4개 정도 있죠.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이제 몇 개 남았어요. 클라이서는 팔렸을걸요 아마? 그럼 2개인가 3개 제대로 운영될 거예요. 중국 자동차 회사가 지금 62개. 근데 이 62개를 중국에서는 엔진 만드는 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전기 자동차 생산 체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당국이 진짜 잘한 거예요. 지금 엔진 만들고 미션 만들어서는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부 전기 자동차 체제로 바꾼 거죠. 이게 간다는 거예요. 모바일로 가버린다는 거고. 이게 유지되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에선 살아남기 힘들다고 봐요. 근데 티쿠는 다행히 여기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태생 자체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국내 전자상거래업에서 쿠팡하고 싸우려면은 아우 끔찍해요. 이마트 망하게 한 사람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마트 한 거 계속 휴대폰으로 쿠팡에서 사니까 이마트가 망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은 우리가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전자상거래는 사람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되는 일이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가장 늦게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망할 거예요. 사람이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티쿠는 다행히 이런 현대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근데 이런 게 결국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개인에게는 가치의 혁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 여기서 정보는 다 공평하게 다 주어져 버렸어요.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바둑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게 얼마 된 것 같아요? 기억이 3년이요? 누가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 어디 있었어? 알파고가 이세돌 4대1로 이겼던 게 3년인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모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알파고를 다 이긴다는 거예요. 3년 만에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 갖고 있으세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기술은요, 인터넷 뒤져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기술 갖고는 10년 못 버텨요. 절대로 못 버팁니다. 그 기술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불행하지만 이게 현재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 세대나 지금 세대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 우선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5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알파고 같은 게 순식간에 3년 만에 다 따라잡히는 시대가 현대라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빨리 퍼지니까 옛날 생각 갖고는 절대 못 살아남는 거예요. 전무가 회사의 방해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보에서 밀리는데 모바일 주제에 무슨 회사를 운영하겠어요? 그래 직급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뭐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캐캐 묵은 정보, 캐캐 묵은 지도력은 필요 없으니까 직급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못 살아남는다니까. 근데도 저는 인류사 전체를 봤을 때 끝까지 남는 거는 결국 인문은 남는다고 봐요. 제가 이 책 어디선가도 얘기했었지만 그때 2000년 전의 노노, 2500년 전에 시저의 글을 읽어보면요, 카이사르의 읽어보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 부처 지금 정확하잖아요. 인문의 힘은 진짜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율, 창의, 개성은 기도해서 생기지 않거든요. 절대로 이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고급 정보가 입력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입력될 때 비로소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학교도 아닌데 뭐 티쿠는 학교 같아. 계속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공부하셔요. 그리고
그냥 지금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티쿤의 지도자들이 저를 비롯한 지도부가 공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오늘 또 뭐 시상하지만 뭐 생각 나눔 시상 쓴 사람 시상도 하고 독서 후기 쓴 사람도 시상하지만 이런 풍토를 모두가 이렇게 같이 만들었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면서도 쓰시잖아요. 그게 너무 고맙고 또 요즘은 보면은 가끔 가다가 지하철에서 책 들고 있는 우리 회사 구성원을 봐요. 정말 고맙지 않아요? 책 들고 있는 모습. 근데 여러분 몫인 것 같아요. 저는 회사는 회사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무 시간 중에 강좌 열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강좌를 열고 또 여러분이 책 산다 그러면은 지금 뭐 그냥 신청하면 다 사주죠? 다 사줘요. 근데 강좌 듣겠다 그러면은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원하려고 해요. 저는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뭐 사회 기여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회사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10시간 투자하는 게 10년 후에 쓰기 위한 게 아니라 학습은 지금 투자하면 돌아서면서 응용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발 공부하셔라. 그리고 정말 얕은 책 말고 깊은 책들, 그러니까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들을 읽으시고 같이 공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역사책을 읽다가 보면은 현대에도 응용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제가 베로웨이 시스템즈의 세계 사업 부문을 매각할 때 잠시 생각했었던 역사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레닌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이렇게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복 활동들이 일어났겠어요. 백색 테러가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레닌이 이런 결정을 해요. 그때가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이잖아요. 독일하고 협상해라. 이렇게 내각에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벌떼처럼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파시스트하고 밀약을 해서 협상을 하고 안 싸우기로 하잔 말이 아니까. 그때 지금은 생존이 중요한 거야. 협상을 해버려. 그래서 이제 진짜 협상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인류 역사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건을 접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참조가 되더라고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처세 이런 거 말고 좀 깊은 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좀 흘려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외부에 요즘 독서회를 만드는 흐름이 생겼잖아요. 독서회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40살 넘어가면 진짜 공부하기 약간 힘들더라고요. 애가 자꾸 울어가지고. 애도 울지 뭐 바빠.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토론회처럼 억지로 해야만 되는 곳에 자기를 던져놓고 진짜 한 10년 계속 독서회 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좀 권해보고 싶어요. 저는 한 10년 했었거든요. 독서회 활동을. 근데 그게 뭐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있잖아요. 제가 미쳤다고. 자본론 읽어본 분 있어요? 여기 자본론? 정말 지금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의 정수라고 하고 있는 자본론 읽고는 안 읽고 그냥 죽어버려요? 좀 슬픈 일 아닐까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역사 이런 건 일본어 책이었는데 제가 그 일본어 책을 일본어로 읽었다니까. 근데 그것도 한 진짜 대여섯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쭉 읽으니까 인류 역사를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인류 역사 근데 처세술 책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책을 읽어라. 철학책 읽고 세계 철학사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딴 사람들은 세계 철학사를 쓰기도 했는데 우린 읽기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포이에르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외로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훌륭하세요. 진짜 서운하시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5년 후에 우리는 그 얘기 하게 될 거예요. 헤어지자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헤어지자고 무조건 얘기합니다. 저는 CEO예요. 이 회사를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 안 하면 헤어지자고 얘기할 거고요. 얘기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시자고요. 지나간 시절 지금 해야 돼요. 근데 그건 그래서 좀 같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저도 기쁘고 또 이후에 우리가 만나도 그렇게 성장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 운영하다가 제일 황당한 게 저는 책 읽는 거 정말 싫어요. 이 얘기 들을 때예요. 근데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저는 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는 사람은 나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뭐하러 쓰겠어요? 내가 바보도 아닌데. 그리고 개발자가 많잖아요. 나는 그 개발만 잘하고 싶어요. 개발만 잘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개발하는 여러분 실력을 보셔요. 글로 쓴 걸 보시라고요. 이걸 갖고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냐고요. 그 다음에 삶을 여러분에게 개발 개발자 출신입니다. 빌 게이츠도 개발자 출신이잖아요. 개발자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쪽 노동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도요,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한 거를 진짜 처리를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공부하고 그런 이제 기회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 책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 얘기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저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때 전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몫인 것 같아요.